시간 동안 하는 건데 진짜 때문에 시키는 건데 1시간 동안. 우리가 10분만 끝내고 우리 집 가. 강도학생이 1시간 동안 남는다고요? 주민이었으니까. 알았어. 뭐 오겠지. 뭐 한 30분, 40분 정도 늦는다고 아까 나한테 얘기하긴 했으니까. 자, 보자. 보시죠. 첫 문장. 자, mental development consists of individuals increasingly mastering social codes and signals themselves, which they can master only in social situations with the support of more competent individuals, typically adults. 조금 길어 보이는데 별거 없어. 자, 정신 발달이라는 것은 consist of. 자, 중요한 동사지. 어떤 면에서 중요한 동사야? 수동태 불가 동사지. 수동 불가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얘가 목적어고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개인들이 어떤 개인들이냐면 점점 더 뭐 하는 개인들이야? 점점 더야. 이거 점점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뭐 증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점점 더 뭐 하는 개인들? 자, 뒤에 있는 mastering이 바로 individuals의 뭐가 되는 거야? 분사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개인들인데 어떤 개인들이야? 점점 더 뭐 하는 개인들? 습득하는 개인들이지. 무엇을 습득해? Social codes and signals. 사회적 규범과 신호들을 학습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들 스스로. 자, 콤마 which. 그리고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고 그것들은 이라는 건 선행사가 social code와 signals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들은 그들이 뭐 할 수 있어? 습득할 수 있는데 only in social situations. 오로지 어디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거야? 사회적 환경 안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지. 자, 그런데 with the support.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of more competent individual.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야. 일반적으로 누구인? 어른이라고 하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발달이라는 건 아이들을 생각하면 돼. 정신 발달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애들. 이 점점 더 알아가는 거야. 뭘? 사회적 규칙과 신호들을. 그리고 그 사회적 규칙과 신호라는 건 그들이 오로지 어디에서만 사회적 상황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거라고. 누구의 도움으로?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른과 같은, 부모님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in this sense.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mental development, 정신 발달이라는 것은 또 나오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뭐 말 나온 김에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consist. of의 동의어 하나만 얘기해보자. 성유야, 늦은 벌로 하나만 얘기해보자. 생각이 안 나. 승찬아, 하나만 얘기해보자. 중간고사 때도 내가 많이 설명했던 단어니까 기억 한번 해보자. 첫 번째 constitute. 자, 두 번째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자, 정신 발달이라는 것은 in this sense, mental development consists of internalizing. 자, internalize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내재화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내재화한다라는 건 그냥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멍 때리지 말고 적어. 지금 내가 이런 거 설명하면 내가 꼭 칠판에 안 적어도 딱 설명을 멈추고 단어를 얘기를 할 땐 적으십시오. 내재화한다라는 건 뭐 한다는 거야? 내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야. 무엇을 내 걸로 만들어? 사회적 패턴을 내 것으로 만들고 gradually becoming a responsible actor. 자, 여기 becoming이 누구랑 병렬이겠어? 딱 봐도 internalizing이랑 병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발달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 첫 번째, 뭐 하는 거야? 정신발달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그치, 사회적 패턴을 내 것으로 만들어. 맞지? 사회적 패턴을 학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야? 점점 돼가는 거지.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점점 더 뭐가 되는 거야?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Among other responsible actors. 다른 책임감 있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신발달이라는 건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사회적 패턴을 학습하고 나도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덴마크에서는요,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s 15 years. 덴마크에서는 criminal responsibility니까 뭐야? 범죄적, 형사적 책임의 연령이 15세야. 우리 촉법소년이라고 하지. 15세부터는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지. Which means,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that we then say that people have developed sufficient mental maturity to b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at this point. 조금 위로 올려서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덴마크에서 15살이면 몇 학년이야? 중2지? 중2, 그지? 중2가 되면 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형사적 책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지. 자,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 여기 콤마 위치에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야. 다시 말하면 덴마크에서는 15세부터 뭘 진다? 형사적 책임을 진다라는 그 앞문장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렇다라면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have PPG, 이미 충분하게 뭐 했다라는 거야? 발달시켰다는 거야. 뭘? 충분한 mental maturity, 뭐야? 충분한 정신적 성숙도를 발달시켰다는 걸로 본다는 것이. 뭐 할 정도로? To be accountable for.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이거 responsible이랑 같은 말입니다. (15세) 정도 되면 이제 알 만큼 알 나이야 라고 본다는 얘기야.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성숙도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And at the age of 18, 그리고 18세 정도가 되면 people are given the right. 자, 지금 여기 주의하셔야죠. given, 수동태로 썼어요. 왜? given 원래 사형식인데 수동태로 썼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하나만 받는 거지. 이해되셨죠?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부여받는 거지. 뭘 부여받아? the right. 뭐? 권리. 권리는 항상 뒤에 전치사 to를 받지만 여기서의 전치사 to는 아니고 투부정사의 to로 받았습니다. 뭐에 대한 권리? to vote. 투표할 권리를 받죠. And are thereby formally included in the basic democratic process. 자, and 등위 접속사 나오고 병렬 누구랑 병렬이야? 기분이랑 병렬이겠지. 그래서 and at the age of 18 people are and are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are thereby formally included. 공식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어디에? in the basic democratic process.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에.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투표하지? 만 18세냐? 최근에 바뀌지 않았? 그게 최근에 바뀐 거지? 투표라는 게 되게 중요한 행위인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 나는 조금 이르다고 보긴 해. 왜냐면 어떤 나라들은 뭐 20세, 22세 막 이렇게 되게 늦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정치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기까지는 아무래도 뭐 조금 더 성인기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하지만 어쨌든 이 지문 안에서 설명하는 건 빨리 앉으세요. 자리 있냐? 여기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시어라 앞에. 이제 꽉 찼어 강의실이. 거기 앉아.
그러게. 근데 강의실이 없을걸? 근데 꽉 찼네 이 반은 이제. 잠깐만 오늘 자료. 자 일단 요거 이해됐지? 자 넘어갈게. 다음 문장. I do not know whether these age boundaries are optimal. 나는, 그러니까 이 필자는 잘 모르겠대. whether, 인지 아닌지, 명사절이죠. 뭐인지 아닌지 이러한 나이의 경계선들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나이의 경계선이라는 건 첫 번째 뭐 얘기하는 거? 몇 살? 15세부터는 형사 책임을 진다. 그리고 또 뭐? 18세가 되면 뭘 받는다? 투표권을 받는 이러한 나이의 경계선이라는 것들이 optimal. 자, optimal의 뜻이 뭐야? 최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최선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최적의 나이라고는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it is clear. 명확해. 가주어, 진주어. 이런 mental development, 이 정신 발달이라는 것이 takes place, 발생한다. 자, takes place 일형식입니다. 같은 단어 occurs, 같은 단어가 있죠. At different rates for different individuals and depends especially on the social and family environment they have been given. 자, 지금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 그것은 명확해. 뭐가 명확하냐? 정신 발달이라는 것이 발생에 다 다른 속도로, 그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람마다 정신 발달이 다 다르다고. 어떤 애는 철이 일찍 듣는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철이 늦게 듣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이해되시죠? 야 근데 니네 안 덥냐? 아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시원해? 그거 어째서 히터를 아니야. 터트면 안 나와. 자, and depends especially on. 이거 얘랑 병렬이지. 그래서 다시 mental development는 정신 발달은 발생하고 의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의존한다라고 내가 지금은 해석을 하긴 했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의존하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때는 항상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의존한다라는 건. 어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회적 그리고 가족의 환경이지. 근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야? They have been given. 그들이 준 환경이야? 받은 환경이야? 받은이지.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6번 문장. 따라서 having formal limits for responsibility from specific age that apply to everyone is a somewhat questionable practice. 이게 이 지문의 요지야. 너희들이 봤을 때 촉법소년, 그러니까 형사 책임을 지는 나이를 15세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 필자도 그거랑 같은 생각인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야? 자, 무엇을 갖는 거? formal limits니까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어떠한 한계점을 갖는 거지. 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다시 말하면 형사 책임이라든지 혹은 투표할 권리를 18세에 주는 것 같은. 언제부터? From a specific age. 특정 연령대부터 뭘 주는 거야? 공식적인 책임을 갖는 것. 근데 자, that apply. 얘들아, 이 대시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런데 동사가 지금 apply지. 그러면 얘 선행사가 뭘 것 같아? 그 당연하지. limit지.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사실은 얘도 명사고 specific age도 명사고 responsibility도 명사지만 사실은 뭐가 한 단어냐면 formal limits for responsibility from a specific age가 한 단어야. 그리고 거기에 모체가 limit인 거고 그거의 핵심이. 이해됐지? 그래서 그 한계들, 나이 연령대 그 한계들이라는 것이 어떤 한계들이냐? apply to, 적용되는 이지. 어디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이야. 적용되는 그 한계들, 이 나이의 한계라는 것을 갖는 것은 까지가 주어지. having이 주어가 되는 거야.
문장 전체에서 동명사 주어은 is a somewhat 약간은 어떠한 행위이다 questionable. questionable의 뜻이 뭐야? 그치? 의문을 가져볼 만한 행위이다. 아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But the question of course 물론 the question 우리가 질문을 가져봐야 하는 것은 of course 당연히 is whether 이다. 자 whether 여기서 무슨 절? 명사절. 그치? 왜? 보호자리니까. 과연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 또한 질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과연 덴마크의 경우를 봤을 때 그러면은 15세를 16세로 올리거나 혹은 14세로 낮추는 것이 과연 또 행해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질문이 될 수 있다. 이게 내용이라고. 애매하다는 내용이지. 센 말 이해되셨어요,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에서 설명한 게 뭐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뭐에 대한 내용이야? 오케이. 자, 정신발달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신발달을 정의해 보십시오. 뭡니까? 첫 번째. 그치?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는 거지. 또 두 번째 뭐야? 그치. Becoming a responsible actor가 되는 거지. 그런데 사회적 규범을 학습한다라는 걸 영어에서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어? internalizing. 맞지? 그런데 이 internalizing social pattern 혹은 social code를 하고 becoming a responsible actor가 되는 건 일반적으로 혼자 해? 아니면 뭐로 해? 혼자 해?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 그치? 누구의 도움을 받아? 지문 보고 얘기해. 아니, 물론 성인 맞는데 지문 설명 성인으로만 딱 규정하지는 않았잖아. 앞에 표현이 있었잖아. 어떤 사람들이야? more competent한 사람들이었지. 이해됐어? 더 능력이 있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치? 그걸 기반으로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책임감 있는 행위자가 되는 것이 정신발달의 정의라고 했는데 맞죠? 하지만 요 정신발달의 정의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의 한계 혹은 어떠한 지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뭐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몇 살로 정하느냐 이거는 딱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과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본 거야. 그래서 법적 책임의 한계 지점을 뭐 하는 거?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약간 formally, 공식적으로 뭐 하는 것이? 규정하는 것이 뭐 하단 얘기야? 요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약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요거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questionable. 그치. 그것이 뭐하다?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요게 핵심이지. 됐어? 그래서 선택지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setting responsibilities based on age. 과연 이 나이라는 걸 기반으로. 왜냐하면 얘들아 정신발달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이긴 한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법적 책임의 한계와 지점을 딱 공식적으로 못 박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나이를 기반으로 어떤 책임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questionable 하다. 이게 내용이 되는 거죠. 정답이 따라서 4번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일단 좀 쉬었다 갑시다. 좀 숨이 차네. 자, 지문 보자.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We tend to break up time into units.
시간을 쪼개는 경향이 있어. breakup은 여기서 이제 divide지. 나누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시간을 뭘로 쪼개냐면 어떤 단위 기준으로 쪼개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로 쪼개거나 달로 쪼개거나 계절 같은 걸로 쪼개지. 자, in a series of studies among farmers in India and students in North America, 인도의 농부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미국의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에서 psychologist, 과학자들은 알아냈습니다. 자, 이거 명사절 대신데 이 명사절 대를 열어놓고 바로 주어를 주지 않고 부사절이 먼저 나와. 만약 if a deadline is on the other side of a break. 그러니까 어떤 break라는 건 이제 휴식 정도로 보는 건데 여기 맥락 안에서는 휴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휴일 정도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휴일 건너편에 마감 기한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새해. 그러니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1월 1일. 근데 오늘이 예를 들면 뭐 12월 15일이야. 그러면 우리는 자, 얘가 이제 이 대절의 주어가 얘가 되는 거지. We are more likely. 우리가 더 확률적으로 높아. 뭐 할 확률이 높아? 그것을 볼 확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이라는 건 데드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감 기한을 무엇으로서 볼 확률이 높냐면 as remote, 멀리 있는 걸로 느낀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12월 15일이고 1월 1일이 새해인데 만약에 마감 기한이 1월 3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1월 3일이 마감이야. 그럼 우리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2주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게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야. 내용 이해되셨죠? And as a result,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자, as a result 한 단어로 바꾸면 consequently로 바꿀 수 있죠. 결과적으로 be less ready. 자, 여기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이 be와 to see가 병렬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우리는 확률이 더 높아. 뭐 할 확률? 볼 확률. 그리고 뭐 할 확률이 높아? 덜 준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센 말 이해됐지? to C와 to B가 병렬인 거야. 여기서 to만 생략한 거야. 이해됐지? 덜 준비될 확률이 높아. 뭐 할 준비? To jump into action. 행동으로 뛰어들 준비가 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야. 아직 내년이네 이렇게 본다는 거지. 사실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이니까 아직 뭐 한참 남았네. 그러니까 행동을 자꾸 미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what you need to do in that situation.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자, do에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절 잘 썼고요. 는 이다. 자, 근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야. 얘 원형 부정사 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to가 있는 것도 괜찮은데 보통은 영어에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가 두 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동사가 아니죠. 자, what you need to do in that situation.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은 is to find. 발견해야 돼. 뭘? 또 다른 방법을. 뭐 할 방법? To think about the time frame. 이 시간의 time frame을 생각해 볼 다른 방식을 찾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예를 들면 If it's November and the deadline is in January. 지금 11월 달이고 마감 기한이 1월에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해를 넘기는 느낌이야. 2달 남았지만 그냥 내년의 느낌으로 든다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 it's better to tell yourself you have to get it done this winter.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이번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가주어 이시고요. 진주어 to tell이 진주어가 되겠죠. 더 나아. 뭐가 더 나아? To tell yourself. 자, tell이 여기서 몇 형식이냐면 4형식이야. 그래서
말해줘. 누구에게? 너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에게. 여기 명사절 that 생략되어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어. 그래서 너에게 너가 그것을 올 겨울 안에 끝내야 한다라는 것 that을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한다야. 센 말 이해됐지 얘들아? 자, 여기서 tell 몇 형식이다? 4형식. yourself가 간접 목적어, 실제로 뒤에 있는 that은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는 접속사인데 생략했고 그래서 절이 나와 있는 거고. 이해됐지? You have to get it done this winter. 올 겨울에 이것을 끝내야 한다라고 너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거지. Rather than 무엇보다는 next year. 내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해되셨죠? The best approach. 그래서 가장 좋은 접근법은 is to view deadline. 무엇을 보는 거야? 마감 기한이라는 것을 as a challenge. 뭘로 봐라? 도전 과제로 보라는 거지. 도전 과제. 자, 뒤에 있는 that은 누가 봐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죠. 어떤 도전 과제? You have to meet. 자, meet의 뜻이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관계 대명사절인 게 맞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meet의 뜻은 만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겠어? 당연히 충족시키다. 너가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하는 도전 과제. 어디 안에서? within a period. 어떠한 기간 안에서 반드시 너가 충족시켜야만 하는 도전 과제로서 마감 기한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기간은 기간인데 어떤 기간이야? That's imminent. 중요한 단어죠. 임박한. 매우 중요한 단어. 눈앞에 있는. 되게 임박해 있는. 이해되셨어요? 매우 임박해 있는 기간 안에서 반드시 끝내야만 하는 도전 과제로서 마감 기한을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내용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자, 질문.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방식을 정의하세요. 뭡니까? 임박한 기간 안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하는 도전 과제로서 마감 기한을 다루는 것이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the stress is more manageable. 스트레스가 조금 더 관리 가능해지고요. And you have a better chance. 자, have a better chance의 밑줄. chance의 뜻은 원래 우리가 기회라고 해석을 할 것 같지만 보통 기회보다 확률, 가능성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확률? of starting. 시작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어떻게? in good time. 충분한 시간 안에. 따라서 뭐 할 확률도 높아? finishing 할 확률도 높다는 거. 자, 지금 여기 and therefore finishing이라는 건 starting이랑 병렬로 본 거야. 그래서 you have a better chance of starting and therefore finishing 이렇게 본 거라고. 이해됐지? 너가 시작하고 끝낼 확률이 더 높다. in good time. 충분한 시간 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임박한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임박했다라는 건 멀리 있는 거야?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랑 같은 단어가 immediate도 될 수 있어. 즉각적인, 바로 옆에 있는, 즉시의 이런 뜻으로 보는 거니까. 네. 투 뒤에 이렇게 표시하는 건 어떤 거? 요거 뒤에? 요 뒤에 목적어 없다고. 왜냐면 얘가 무슨 격 관계 대명사였어 얘들아? 목적격. You have to meet the challenge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근데 챌린지가 될 수도 있고 데드라인스도 될 수 있어. 왜냐면 결국 봐봐. 해석을 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마감 기한을 뭐로 다루라는 거야? 도전 과제로 다루라는 거지. 그러면은 마감 기한이 곧 도전 과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마감 기한을 충족시킨다도 되는 거고 그 도전 과제를 충족시킨다 둘 다 되는 거야. 센 말 이해되지? 결국 같은 말이니까. 하지만 뒤에 이제 쭉 이어져 보면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얘를 해석을 하는 거고 즉각적으로 지금 임박해 있는 기간 안에 충족시켜야 할 도전 과제. 이게 조금 더 내용상 자연스럽겠지. 내용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 질문에 관련해서 질문 있나? 없어? 자, 넘어갈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6번 지문 갑니다. 자, 1번 문장. The most prevalent problem kids report is that they feel like they need to be accessible at all times. 가장 무슨 뜻? prevalent? 성유야? 그렇지. 1등급의 위험이야 지금 저런 게. 같은 단어 뭐 있어 성유야? 만연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널리 퍼져 있다는 뜻. widespread. 가장 만연한 문제인데 얘들아 kids가 주어고 report도 동사인 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가 끼어 들어간 거야? 내가 지금 주어 동사 표시했잖아. 절이 끼어 들어간 거지. 그 말은 여기에 뭐가 있는데 생략했다는 거야?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나 which가 있는데 생략된 걸로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고한다라는 표현보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정도로 보는 거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만연한 문제는 까지가 주어가 돼야 되겠죠? 이 문장의 주어는 일단 the most prevalent problem이 문제야. 주어야. 이해됐지? 가장 만연하고 널리 퍼져 있는 문제는 바로 대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명사절 때. 맞죠? 자, 근데 아이들이 feel like, 느껴. 맞죠? 자, 무엇처럼 느끼냐? 접속사 썼죠? 마치 그들이 무엇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be accessible. 무엇처럼 느껴? 접근 가능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건 항상 연락하면 연락이 돼야 된다고 느낀다라고. 이해됐지? 항상 접근 가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보편적인 널리 퍼진 문제이다. 이렇게 된 거야. 준서 알겠어? 오케이. 다음. 왜냐하면 technology allows for it. 기술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they feel an obligation. 그들은 무엇을 느낀다? 의무감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얘들아 feel이 여기서는 타동사로 쓴 거야. 왜냐면 뒤에 목적어를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feel은 감각동사지. 지각동사도 되고 감각동사도 돼. 그래서 뒤에 보어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들이 의무감이라는 명사를 느낄 수도 있지만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의무되어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형용사도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의무를 줘 아니면 의무감을 받는 거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obligated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형용사 보어도 쓸 수 있습니다. 센 말 이해됐죠? 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선 항상 뭘 느껴? 의무감을 느껴. 무슨 의무감? 뭐에 대한 의무감? 항상 accessible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무감. 선생님 말 됐죠? 이해됐죠? 다음. 그래서 it's easy for most of us to relate. You probably feel the same pressure in your own life. 자, 그래서 그것은 가주어는 뭐에? 쉬워. 뭐가 쉬워? 우리 의미상의 주어죠. 우리 대부분이 to relate. 얘가 진주어죠. 뭐 하는 게 쉬워? 공감하는 것이 쉽지. 우리 대부분 다 공감하는 게 쉬울 거야.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You probably feel the same pressure in your own life. 너의 삶에서도 넌 아마 비슷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자, it's really challenging to deal with the fact that we are human and can't always respond instantly. 가주어. 그것은 정말로 challenging. 뭐해? 어려워. 뭐 하는 게 어려워? To deal with. 대처하는 게. 자, deal with랑 같은 말 대처하다. cope with. 오케이? 대처하다. 무엇을 대처하는 게? with the fact. 사실에 대처하는 거. 자, 사실이니까 뒤에 있는 that은 매우 높은 확률로 동격이겠죠. 자, 어떤 사실? that we are human. 우리가 인간이며 우리가
항상 뭐 할 수 없다? respond. 자, respond는 일형식 동사죠. 항상 뭐 할 수 없어? 반응해 줄 수 없어. 어떻게? instantly. 어떻게? 그치. 즉각적으로 항상 반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루는 것은 진짜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for teen or tween who's still learning the ins and outs of social interactions. 자, 10대거나 뭐 10대 중반 정도 되는 거겠죠. 얘네들에게. 근데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관계대명사 주격이지. 주관대야. 근데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Who is still learning. 얘가 동사지. 여전히 배우고 있는. 뭘? Ins and outs of social interactions.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에 들어가고 나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고받음이야.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여전히 공부하고 여전히 학습하고 있는 10대들에게는 It's even worse. 더 어려워. 이해됐습니까? Here's how this behavior plays out sometimes.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가끔씩 작용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얘기한 이러한 행동이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즉각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얘네들은 그걸 아직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한다라는 걸 받은 거지. 그래서 땡땡 나오지. Your child texts one of his friends and the friend doesn't text back right away. 너의 아이가 친구 중에 한 명한테 문자를 보내. 그리고 그 친구가 뭐 하지 않아? 바로 답장하지 않아. Now it's easy for your child to think. 너의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This person doesn't want to be my friend anymore. 더 이상 나랑 친구 되고 싶지 않은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자, 다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this behavior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여전히 이러한 상호작용의 원리들을 배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됐지? 여전히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 애들이 답장 바로 안 오면 얘 나랑 친하고 싶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So, he texts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죠. Blowing up their phone. 그들의 핸드폰을 폭파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뭐 폭파시킨다라는 건 그만큼 계속 뜨거워지고 계속 이제 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질문. 이 대화가 누구야? 그치, 상대방이지. 내가 계속 문자를 보니까 상대방의 전화기는 폭발할 지경이 되는 거겠지. 이해되셨죠? 자, this can be stress inducing and even read as aggressive. 그리고 이것은 스트레스를 자, induce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induce의 뜻이 뭐죠? 유발하다. 그치? 사실 induce의 정확한 의미는 끄집어내다야. 끄집어내다. 그래서 유발하다. 이해됐지? 끄집어낸다는 뜻이야. 무엇을 끄집어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read. 자, 이 read는 read가 아니라 read입니다. 얘 pp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this can be가 동사고 스트레스 inducing이 보어 1번 그리고 this can be read 해서 얘가 보어 2번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됐지? 그럼 읽다가 아니라 읽혀지는 거지. 뒤에 목적 없잖아. 이해되셨죠? So this can be stress inducing and even read. 수동태입니다. 읽혀질 수 있어. 무엇으로써? as aggressive. 무엇하다고? 공격적이라고.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저 PP를 캔이 있는데 PP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can be. 아, can be read. 됐지? But you can see how easily this could happen. 너는 하지만 쉽게 볼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자, 질문. 지금 여기 easy를 쓰지 않고 easily라는 부사를 쓴 이유가 뭐죠? 그치? happen이 몇 형식이니까?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보어를 받을 필요가 없고 수식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사인 easily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수는 how 뒤에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얼마나 쉽게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됐어? 오케이. 자, 밑에 답 한번 보자. 선지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요즘 문제가 결국 뭐야? 아이들이 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항상 연락을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다시 말하면 연결되어 있지만 모두 느껴? 스트레스도 느끼고 그것이 매우 큰 문제다야. 누구에게? 요즘의 아이들에게.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용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우리 워크북으로 좀 넘어갑시다. 자, 어법 선택 바로 하십시오. 뭐냐? 스톱워치. 아, 그냥 스톱워치야? 괜찮아. 자, 얘들아, 이거 관계부사잖아. where, 그치? 그럼 뒤에 완전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럼 얘 뭘로 바꿔야 돼? which. 자, 질문. 그럼 which로 썼을 때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누구야? underlying order of the world야. 이해됐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곳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질문. 요 대어의 이름은요. 지시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대어는 유도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시부사는 거기에 라는 의미로 본 거고 위에 있는 there is는 있다의 의미이죠. 이해되셨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곳에 존재하는 세상의 질서인데 그곳에 무엇 되어지기 위해서 존재해 투부정사의 수동형으로 쓴 거죠. 이유는 오더 입장에서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걸로 본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스트립 원래 무슨 뜻이야? 박탈하다, 빼앗다야. 그래서 원래는 얘를 동사로 쓰면 스트립 A of B의 형태로 쓰고 동의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그렇지, deprive. deprive도 마찬가지로 A of B입니다. 보통 얘들아, 얘네들을 보고 이제 영어에서 우리가 박탈동사, 제거동사라고 하거든. 박탈동사, 제거동사들은 거의 대부분 목적어를 A of B의 형태로 많이 받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read 같은 동사, 제거하다도 마찬가지야. A of B 이렇게 많이 받거든. 자, 그래서 얘는 스트리핑이 안 돼. 왜냐면 여기 지금 목적어가 있어야 돼. 현재 분사를 쓸 거면. 다시 말하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 과거분사 stripped of any link with value 이렇게 돼야 된다. 이해되셨죠? 됐지? 질문. 요 문제에서. 없어? 오케이. 넘어가.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 자,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질문 받을 것만 좀 받을게. 얘들아. 요거 파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똑똑해. 얼랏, 스틸, 머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절대 안 되지. 베리만 안 쓰면 되죠. 자, 요거 맞아 틀려? 맞지. 자, 요거 무슨 비교? 원급 비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급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절대로 뭘 쓰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모어 같은 거 쓰면 안 되지. 모어는 비교니까 쓸 수 없어. 반드시 원형으로만. 이해됐죠? 자, 여기 그래서 틀렸지. 1번 문장에 오브젝티브리 틀렸지. 왜? 그치. 동사가 누구니까? They will not be.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여기가 누구 자리야? 보어 자리. 다시 말하면 부사 쓸 수 없고 형용사인 오브젝티브로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장의 해석이 이거지. 그들은 공동체로서 객관적이지 않을 것이다. as 무엇만큼이나
그들이 주장하기에 그들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거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they maintain they are objective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이미 앞에 objective가 있으니까 얘는 빼고 누구까지만 남긴다? they are까지만 남긴다. 그래서 둘을 쓰면 안 된다. 이해됐죠? 누구의 병렬이기 때문에 B에 대한 병렬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지? 다음에 aspire to be 됐고 the thing is that there should be far greater diversity in the practice of science in gender 저것도 맞고 자 3번 works because it's carried out by people who pursue their curiosity and test 자 요거 누구랑 병렬이죠? 테스트? 누구랑 병렬? pursue랑 병렬이니까 테스트가 돼야 되겠죠. 자 4번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니? 그렇지. 컨센서스가 제일 중요한 단어. 무슨 뜻이에요? 그치. 집단의 합의, 집단의 동의란 뜻인데 이거 사실 우리말에서도 외래어처럼 많이 써. 토론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 많이 해. 아, 우리 그래도 컨센서스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사회적 합의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컨센서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 다시 말하면 뭐 agreement랑 좀 비슷한 내용으로 보는 거지. Build up about a particular area of scientific knowledge that we can have more confidence. 자, 틀렸지. subjectivity의 뜻이 뭐야? 주관성. 뭘로 바꿔야 돼? 객관성. 그치. 됐죠? 자, 넘어갑시다. 얘들아, 주제부터 좀 정리해봐. 주제 뭐야? 공감의 여러 정의들 괜찮아. 내용 뭐야? 기업에서 응. 요구하는 성유야, 네. 공감의 다양한 정의들. 그런데 사실은 정의라고 하기보다는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자,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할게. 뭐 어법도 중요하긴 한데. 두 가지 다시 얘기해봐. 오케이. 두 번째. 오케이. 자, 그런데 커그니티브의 특징이 뭐야? 요거야, 요거. 의사결정. 그리고 거래 협상. 할 때 뭘 해야 된다? 고객과 직원의 관점을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라는 걸 인지로 본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effective empathy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신뢰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누가 누구로부터? 그렇지, 리더가 뭐 해야 돼? 그치, 트러스트를 얻어야 돼. 누구로부터? 직원들과 고객으로부터.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지. through 무엇을 통해서? 그치, 진심 어린 리얼 컨선과 컴패션을 통해서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 반영되어야 해? 이 엠패시라는 게 결국 어디에, 이렇게 해서 어디에 반영돼야 돼? 마켓 리서치에 반영돼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마켓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물건들이 나와야 돼? 다양한 사람들이 특정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 맹인도 쓸 수 있고 청각장애인도 쓸 수 있고 생맹인 사람들도 쓸 수 있는. 이해되셨죠? 이 지문은 유니버설 디자인, 너네 중간고사 때 했던 그 교과서 내용이랑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주제는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empathy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empathy 라고 쓰십시오. 스펠링 혹시 모르나? interpretation. 왜 이렇게 흔들려?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empathy. 미안해. 글씨가 조금 지렁이 같아. interpretation. 아휴, 내가 다시 써줄게. 내가 써놓고도 못 알아보고 있어. 아, 오늘 뭔가 성유야, 나도 오늘 일진이 안 좋아. 이게 지금 자꾸 분필이 부러지고 분필이 뭔가 잘 안 나와. Interpretations of empathy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emphasize 뭘로 바꿔야 돼, 얘들아? 이유는 이미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접속사가 있으니까 negotiating, making 분사 쓰셔야 되겠죠. 자, 여기도 뭐가 틀렸어? emphasizing. 오케이. 자, 요거 블럭 안 되지. 원래 단어 뭐야? 성공적인 기업들은 empathy를 차단하니 수용하니. 뭐야? 포스터. 자, 포스터랑 같은 단어 뭐 있을까? F로 시작하는. 그치, facilitate도 괜찮고 혹은 promote 같은 단어도 증진시키다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자,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야 되죠. 뒤에 완전한 절이니까 company should conduct good market research까지가 완전한 절이죠. 자, 5번에 들어간 연결어 뭐였지? 다시 말하면이었죠. 자, 요거 좀 조심해야 돼. 5번에 도즈. 얘들아, 저 도즈의 품사가 뭐야? 지시형용사. 그렇지. 왜냐면 얘가 명사거든. 복수명사잖아. 그러니까 이 도즈는 지시형용사로서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that book 이렇게 하잖아. 저 책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만약에 책 드리면 that을 뭘로 바꿔? 도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지? 우리 다 어릴 때 배운 거지. 자, 또 마지막. When people speak of design with empathy, what that translates to is that compani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of different populations when designing products. 됐죠? 질문. 선생님 이거 제가 옆에 전기 5등짜리가 있는데 걔 분석지를 훔쳐갔거든요. 허락받고 봤는데 그 문장에 인지적 공감이랑 정서적 공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번 문장, 5번 문장이 인지적 공감의 예시고 6번 문장이 정서적 공감의 예시다라고 적혀있는데 너무 과도한 해석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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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니야. 4번이 인지적 공감의 예시가 아니지. 왜냐면 인지적 공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사결정하고 어떤 이런 협상 같은 걸 할 때 고객의 관점과 직원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4번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대조되는 글이 아니죠. 아니야. 이건 그냥 열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엠패시라는 게 자기네들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이런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를 설명한 거지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다라고 약간 정의적으로 내리는 건 아까 내가 설명했던 요거밖에 없어. 이해됐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추가 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과제 좀 정리 좀 하자. 미안해. 과제 좀 줘야 되는데 내가 잠깐만. 과제 내가 아까 오늘 내가 요거